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이 지난주 개막됐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욕지역 학교 정착 서비스에 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학교 정착 상담원 강에스더 씨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뵀었는데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먼저 그 학교 정착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욕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영에서 스틸 위쪽을 욕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욕지역의 고등학교 네 학교를 나가서 초기 그 캐나다 또는 욕지역에서 학교에서 정착하고 있는 새로운 학생들을 학교에 직접 나가서 돕고 있습니다. 정착 상담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욕지역에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려면 욕지역 교육청에서 영어하고 수학에 관한 레벨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욕지역 교육청에 직접 저희 상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시험을 보러 온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요. 저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 잘 모르고 있는 그 욕지역에 관한 교육 정보를 드리고 거기서 그 연락처와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교육청으로 직접 가야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저희가 그 욕지역 교육청, 캐톨릭 교육청과 퍼블릭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ESL 선생님께 학교 정착 상담원을 문의하시면 그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가 또 직접 학교로 나가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정착 상담원들과 이게 다시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항상 그 욕지역에 여러 학교들 다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핸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항상 연락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개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전화 통화도 가능한 거네요. 네, 욕지역에는 2명의 한국인 학교 정착 상담원이 계신데요. 저희 둘 다 그 일하고 있는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전화하시면 항상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요,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방학 기간에는 쉬진 않고요. 네. 방학 동안이 가장 저희에게 바쁜 시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9월 학기를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그 학부모와 학생들이 8월에 많이 정착을 하시기 때문에 7월, 8월이 저희에겐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그 욕 교육청, 캐톨릭 교육청과 퍼블릭 교육청 리셉션 센터에 나가서 새로 오시는 분들 통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정보를 드리고 있고, 또한 그 수업이 진행되는 그 학기 중간에는 못하지만 방학 때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시간이 남으셔서 저희가 주로 퍼블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보를 주는 정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학교 정보 세미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세미나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나요? 저희가 여름마다요, 항상 7월하고 8월에 걸쳐서 온타리오 교육제도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7월에도 7월 31일 날 소닐에 있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고등학교에 관한 정착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 날에는 그 리치몬드힐에 있는 사회봉사단체에서 국민학생을 위한 온타리오 교육제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에는 한국하고 그 캐나다와 너무 틀린 그 교육제도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행동사항들을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등학교 세미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 시스템과 여기 캐나다의 고등학교 시스템은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많이 틀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그 한국 고등학교에 없던 가이던스 선생님이 여기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 선생님의 중요점 또 그분들하고 어떻게 많이 교류를 해야 대학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지 대학을 가기 위한 본인의 성적 관리 방법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시를 앞둔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도 참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면에 그 바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세미나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저희가 초등학교 세미나에 관심을 두는 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행동 수칙이 어떤가, 학교에서는 아이가 만약에 적응을 못하고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교육 관계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부모님께서 아이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또는 아이가 이제 처음 성적표를 갖고 오잖아요. 그때 성적표를 한국하고는 약간 틀린 게 나오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나, 또는 국민학교 때 3학년하고 6학년 때 보는 학력평가 시험, 저희는 EQAO라고 하는데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 행동 수칙에 관한 것들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디텐션 정학을 당하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익스펠 그 퇴학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들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착하고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 학생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이들하고의 싸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따돌리는 불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아이가 많이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나서 주셔서 아이가 학교에서 말 못한 것들을 어머님한테 하잖아요. 그럼 항상 어머님께서 아이의 그 선생님들과 항상 교류를 하시고 영어가 만약에 안 되신다면 그 아이가 갖고 오는 아젠다북에 조금 메모라도 하시고 그 메모 자체도 힘드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항상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한국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 좀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 한국적인 그 정서가 선생님들을 좀 약간 훨씬 더 이게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적인 유교 사상에는 임금하고 선생님이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약간 불이익을 당해도 아이가 찍힐까 봐서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 또는 100이면 한 10밖에 말을 못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중재적으로 나서서요. 저희가 뜻은 굉장히 전하지만 말은 부드럽게 해서 선생님하고 중간에 껴서 저희가 그런 애드보커시라고 하는데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셔서 저희가 그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저희와 상의를 하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교육청에 나가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선생님들이나 그 교감 선생님의 퍼스널리티, 그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또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그레이드 1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A, B, C, D라는 우리말로 우수, 미양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처음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거의 아이들이 B나 C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때는 다 수를 받아야 된다, A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온타리오에서 아이들을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80점부터가 수입니다. A입니다. 그래서 B 정도 받으면 아이가 그 학년에 가장 올바르게 학년에서 알고 있어야 될 모든 과목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요. A는 그 학년보다 훨씬 높은 1학년 아이가 만약에 어떤 과목에서 A를 받아오면 얘는 그 영어나 그 과목에서 2학년이나 3학년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B라면 안심하셔도 좋다는 걸 항상 저희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과목에 B를 받으면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너무 잘한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너 B밖에 못 받았어? 그런 괴리감에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B 정도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B 이런 어떤 그 아이들을 레벨보다는 러닝 어빌리티라는 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가 홈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러닝 디벨롭먼트 그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파티스페이션 참여를 많이 하는지가 excellent와 그다음에 G good과 S satisfactory 그다음에 그 R 요구가 되어진다 require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가 더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면 그 러닝 그 디벨롭먼트에서 아주 엑셀런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러닝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4가지 항목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 보면 또 다 엑설런트를 받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아요. 또 그 항목 그 레벨을 보고서 또 아이들을 또 막 닥달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한국 학생들을 보면 주로 어머님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셔서 그 홈워크에 관한 부분은 항상 엑설런트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티스페이션이나 그다음에 아이가 창의적으로 크리에이션, 즉 창의력이 그런 면에서 많이 S satisfactory나 또는 낮은 점수를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처음에 이민 온 학생들이 가장 그 점수를 못 받는 점이 바로 그 파티시페이션, 그 클래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면 그리고 아이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샤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면을 설명해 주시고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요구하면서 하게끔 유도시켜 주도록 선생님과 상의하셔서요. 이렇게 뒤에서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B 정도면 뭐 괜찮다,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반면에 A를 받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게 B를 받으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이곳 캐나다의 경우에 성적표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만약에 인터뷰를 선생님하고 페어런트 티처스 인터뷰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왜 C가 나왔습니까? 왜 B가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지침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이렇게 정도 써야지만 A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작문 숙제를 했을 때에 저희가 그 작문에 관해서 아이가 만약에 C를 받았다면 어머니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길게 쓰고 잘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C밖에 못 받았습니까? 얘기하시면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들이 보여준 것보다는 선생님이 채점하는 기준표가 나오거든요. 그 기준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써야지,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내용이 돼야지만 A입니다라고 하는 기준표를 보고 선생님께서 관여하시는데 많이 그 기준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죠.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함께 읽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C를 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요. 네. 그렇다면은 간혹 그 성적표에 약간의 그 불만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뭐 상담을 하러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나은지도 궁금한데요. 후자입니다. 꼭 상담을 하셔서 물어보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하셨겠지 하면은 계속 일단은 본인 자체가 괴롭잖아요. 아이에 대한 교육인데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이의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찜찜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아젠다에 노트하셔서 선생님과 면담을 잡으시고요. 통역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저희의 중간에 역할이 필요하실 경우엔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저희가 바로 뭐 오늘 연락하시면 내일 당장은 못할지라도 일주일 안에 저희가 시간을 봐서 선생님하고 면담을 잡아서요.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EQA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EQAO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요. 3학년하고 6학년 때 보는 학력 평가입니다. 즉 영어하고 수학에 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3학년 때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꾸준히 준비를 시키세요. 하지만 본인이 웹사이트에 가셔서도 EQA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욕지역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서치란에 가셔서 EQAO를 쓰시면 그 EQAO 그 웹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EQAO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예상 문제집을 거기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지가 나오는지 보시는데 저희가 이번 세미나 때 직접 제가 예상 문제집을 보여드렸는데 3학년 영어 랭귀지 1, 랭귀지 2 예상 문제집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 3학년 때 배웠던 걸 그래요? 예, 그렇게 어떤 그 리딩에 관한 센텐스가 어렵다. 어머님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그 EQA만 중점적으로 공부시키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서 읽게 하시는 게 그 EQA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지금 EQAO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것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뭐 기프티드 스쿨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스페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스페셜 프로그램은 아이가 굉장히 영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약간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늦었거나 약간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한국 부모님들께서 그 영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3학년 때 영재 시험을 학교 그 교육청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아이가 어떤 그 3학년에서의 훨씬 높은 언어의 습득 능력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책을 읽는 데서 굉장히 빠른 성향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어머니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요. 선생님과 기프티드 시험을 언제 보는지 또는 아이가 선생님들께서 국민학교 선생님들께서 기프티드가 아닌 아이들의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네. 인터뷰 때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하셔서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영재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재 그 평균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는 굉장히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그렇죠. 영재 학교를 보내서 영재 아이들만 보아놓으면 우리 아이가 바보가 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단 아이가 영재 시험을 통해서 영재 학교에 가시면 저의 권유는 일단 들여보내시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한 학기나 1년 동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거나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외길로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기프티드 스쿨에 못 갔다고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도 안 되겠죠? 네, 기프티드 못 갔다고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3학년 때 영재스쿨 못 가더라도 6학년 때 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영재스쿨 가도 그 시스템이나 모든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는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도 영재학교 다닙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민국과 함께 하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범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NOW, Now라고 합니다. 즉, Newcomer Orientation Week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그 나라와 너무 틀린 고등학교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첫 한 달 동안을. 그래서 저희가 9월 학기 시작하기 전 바로 전주, 즉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일단 먼저 학교 생활을 시작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욕 지역에서는 두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그 리치몬드힐에 있는 세일 엔저베스 캐톨릭 하이스쿨이고요. 또 하나는 마캄에 있는 밀리캄 밀스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면 뭐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열겠지만 올해의 경우 두 학교밖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웰컴 투 캐나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요. 클락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9월 6일 토요일 날 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홀데이 프로그램이 열리거든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가면은 다 모르는 얼굴이고 네. 다 모르는 단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별로 그다음에 언어별로 그룹을 지어서 일단 친구 사귀기에 중점적으로 네.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그 사춘기 티네이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강연을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네. 게임과 율동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온타리오 교육제도와 본인들이 신경 써야 될 크레딧 관리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많이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신규 이민자분들,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유혹 교육청, 퍼블릭 교육청이나 캐톨릭 교육청에 가시면 저희 상담원들이 항상 주재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그 정보지를 나눠드리거든요. 그 정보지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상담원과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실 경우에는 저의 전화번호 416-670-4778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름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계십니까? 한 여름방학이 2주 반 정도 네. 남았는데요. 2주 반 정도에 뭐 썸머 캠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한국 갔다가 오셔서 이제 준비하고 네.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교육 지역에서 보면 그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돼 있어요. 구미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데려다 네. 놓으시면서 그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책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넓은 사고를,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학교 정착 상담원 강에스터 씨와 함께 여러 가지 학교 정착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130회를 맞는 캐나다 토론토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CNE가 바로 내일 개막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신나는 이벤트가 가득한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